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반에 반에 반 2부를 시작해 볼게. 그 돈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이었어. 영실은 오래전 그 돈을 현금으로 찾은 후 가장 필요한 순간에 쓰겠다고 결심했지. 만약에 윤미가 재혼을 하면 기죽지 않게 결혼 자금으로 줄 생각이었는데 윤미는 재혼하지 않았고 그래서 돈은 장판 밑과 침대 밑에 깔려 있었어. 딸 윤미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영실의 눈치를 보았고 그러면서도 사고들을 쳐 영실을 당황스럽게 했지. 윤미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마음이 아득하고 망연해졌지만 윤미를 위해 인내하며 윤미의 젊음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그리고 돈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해주기로 결심했었어. 그러던 영실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게 되자 자신이 열심히 가꿔왔던 20개의 화분들을 윤미와 현진에게 부탁했지만 퇴원 후 집에 돌아갔을 때 그중 반은 말라 죽어 있었었고 영실은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 또 최근 어느 날 깨보니 자신이 24시간 이상 잔 사실을 안 후부터 영실은 삶을 잘 마무리할 방법을 생각했지. 그러던 중 옆동의 이권사가 보여준 실버타운에 이끌려 영상을 100번 넘게 보다 그곳의 고상한 노인들을 보고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결심했어. 조금이나마 자신도 실버타운의 노인들처럼 대접받다가 죽음에 이르고 싶다는 마음이 영실을 흥분하게 했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곳의 최소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다는 거야. 범인이 빤히 보이는데 왜 잡지 못하죠? 일단 범인이 빤히 보인다는 것은 선생님 생각이고요. 저 비닐봉지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수경 씨는 저게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시거든요. 현지는 CCTV 캡처 화면을 들이대며 이렇게 큰 비닐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돼요? 형사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과일이나 쓰레기를 신주단지 모시듯 안고 가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게 정황 증거라 수사가 어렵고 또 할머니의 기억이 오락가락 하셔서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거기에 몰두해 있는 자신을 현진은 냉정하게 돌아보았지. 5천만 원. 그 돈은 현진의 꿈에서 가능성이 되었어. 현진의 대학 등록금이 되었다가 포기한 교환학생 유학비가 되었다가 원룸 전셋값이 되었어. 도둑 맞은 돈에 반의 반만 있었어도 지금보다 행복할 텐데. 취준생 시절 아르바이트하다 발등에 금이가 200만 원 받고 공돈이 생긴 것처럼 좋아했던 기억이 소환되며 왜 할머니는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극적인 질문이 올라왔지. 할머니는 마땅히 손녀를 위해 그래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 현지는 영실을 억지로 써가며 원망해 보았어. 영실은 사람을 믿지 않았지. 인간이 인간 옆에 있는 이유는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수경은 달랐어. 수경은 영실에게 영실이 문숙을 닮은 게 아니라 문숙이 영실을 닮은 거라며 어쩜 이리 곱냐고 말을 했어. 아마 그때부터였나 봐. 수경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게. 그리고 수경은 직접 따온 두릅 나물이며 캔 쑥으로 만든 인절미를 해다 날랐고 또한 근무 시간이 끝난데도 영실과 같이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며 안마를 해 주었지. 그러며 영실을 엄마 엄마 불렀고 영실도 그런 수경을 이뻐했어. 또 영실이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식물과 채소들을 수경은 정성껏 돌봤고 그런 그녀가 딸이나 손녀보다 가깝게 느껴졌지. 그런 수경에게 이제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한 것도 자기가 떠나고 슬퍼할 그녀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싶었어. 그 말을 들은 수경은 그때부터 꽃분홍 세타를 떠 영실에게 입혀주었고 영실은 수경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했어. 이번 설날에 수경에게 제수 살 때 보태라며 돈이 든 가방에서 30만 원을 건넸지. 수경은 손사래를 쳤지만 영실은 주머니에 돈을 꼭 넣어 주었어. 한편 범인을 잡아서 당당히 가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여주로 향한 현지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사 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었지. 그리고 할머니에게 요양보호사 수경이 돈을 가져갈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할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며 같은 동네 사는 이 권사나 너희 엄마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하는 거야. 할머니, 그 여자가 맞아요. 수경이는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너희 엄마와 짜고 수경이를 범인으로 모는구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대는 거야. 이제까지 할머니가 자기 중심적이고 차가운 사람으로 알았는데 요양보호사를 편드는 할머니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영실에게 확인해 보라며 CCTV를 보여줬지만 그녀는 눈이 안 보인다는 핑계로 제대로 보지도 않았지. 현지는 자고 가란 영실을 뿌리치고 더 이상 옆에 있기 싫어 할머니 집을 나와버렸어. 고요하고 잠잠한 밤이었지. 영실은 불을 끄고 거실에 누워 수경이가 정말 돈을 가지고 갔을까 생각하며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어. 수경이가 떠준 꽃분홍 스웨터를 잠자리에서도 입은 영실은 내일은 수경에게 전화를 하리라. 그리고 수경이 오면 뜨개실 값을 비싸게 쳐주리라 하며 깊은 잠에 들었지. 합의금이 없어 감옥에 갔던 윤미. 그리고 돈이 없어 많은 가능성을 포기했던 현진에게 영실이 거액의 돈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았던 것을 알았을 때 윤미와 현진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참담할 것 같아. 거기다 수경이 범인이 맞는데도 현진 앞에서 부정하는 영실의 마음을 이해하기란 나라도 도저히 이해는커녕 분노가 치밀어 올라 미칠 지경이겠지. 어쩌다 영실은 윤미와 현진보다도 남인 수경을 더 믿게 된 걸까? 어제 친한 언니와 점심을 먹다 인간은 다 고독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 가족과 친구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면에서는 우린 혼자이고 그건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다는 걸 알기에 슬프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찾아오는 외로움이 우리를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에 공감했지. 아마 영실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늙어가고 있고 정신을 놓는 순간도 생기고 아프고 딸과 손녀는 왠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다 수경 같은 사람의 접근에 넘어간 것 같아. 나도 영실처럼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것을 겪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돈은 잃은 건 아니지만 마음의 생채기가 났지. 그 경험을 통해 느낀 거는 아무리 외롭더라도 쉽게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였고 나만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남편, 친동생, 엄마, 친구들도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으니 그들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였어. 어제 친한 언니랑은 우리 고독을 즐기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혼자이지만 그래도 가끔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마음이 버거워지면 그땐 꼭 연락해서 같이 있어 주기로 했지. 너도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보고 싶고 같이 차라도 한잔하자고 하면 어떨까? 혹 그 사람이 몸서리치게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가 우리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포근해져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지도 모르니까. 다음 주에 한 달 정도 외국에 가게 되었어. 그동안 독후감을 못 올릴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해. 한 달 동안 열심히 책을 읽고 준비해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 줄게. 그럼 건강 조심하고 곧 만나. 빠빠이.